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날씨가 한쪽은 엄청나게 비가 내리고 한쪽은 또 가물고 기후변화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유럽과 중국에 얼마 전에 대홍수가 났었는데 앞으로 이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도 계시고 아무런 뭐 관심이라든지 느낌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심각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식량이 상당히 지금 부족해지고 물가가 폭등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테니까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에그플레이션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자, 물가가 상승을 뭐 많이 하면 보통 그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곡물값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그것을 일종의 농작물에 관련된 것을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도 좀 가미는 됐겠지만 가급적이면 어떤 자료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 이 기후 변화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 영향을 주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피부로 아마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실질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홍수와 재난이 발생하고 있고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만 해도 비가 엄청나게 왔죠. 우리나라는 근데 희한하게 작년엔 태풍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올해는 비가 별로 안 오고 있습니다. 이게 한쪽은 많이 오고 한쪽은 안 내리고 그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작년 동아일보에서 작년 11월이네요. 코로나보다 무서운 최악의 식량危기 온다. 작년에도 또 예측을 했었고 또 제가 작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올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가뭄이 들어서 조금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 북한이라든지 중국 이런 데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가뭄이 또 들어서 농작물에 엄청난 지금 피해를 주고 있고 또 올 겨울 같은 경우 어떻게 북한 인민들이라고 하죠. 북한 국민들이 그걸 견딜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여기 역시 보면 지금 식량 위기는 공상과학이 아닌 실제 상황이 돼버린 식량 위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에도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률이 불과 지금 30% 정도 선에서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쌀이 지금 남아 들어간다 이렇게 오히려 착각을 하고 계신데 쌀 위에는 거의 모든 곡물을 지금 대량으로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식량 위기가 닥쳐서 우리나라한테 곡물을 안 판다든지 아니면 팔아도 높은 가격으로 판다든지 하면 당장 여러분들이 이 식당 물가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은 제 개인적인 이제 생각을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런 지금 현재 돌아가는 분위기를 빨리빨리 캐치를 하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거기에 대해서 안심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뉴스 자료는 불과 얼마 안 된 겁니다. 지금 서유럽에 홍수가 나서 이게 끝이 아니다. 2100년까지 앞으로 14배로 늘어날 수도 있다. 이건 엄청난 거죠.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축산업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뭐 덴마크 같은 경우는 낙농업 국가라고 이렇게 하고 뭐 벨기에라든지 핀란드 뭐 이런 북유럽 이런데 굉장히 지금 물론 뭐 스페인 같은 경우도 돼지 같은 걸 상당히 많이 기르고 유럽 쪽에서도 이 농축산물이 굉장히 선진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지금 올해 같은 현상이 만약에 10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조금만 생각이 있는 분이라고 하면 아 이거 정말 심각하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텐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돼지고기 같은 거 삼겹살 벨기에산이라든지 스페인산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드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게 앞으로 폭등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올해 유럽 같은 경우 비도 엄청나게 오고 뭐 100년 만에, 중국은 뭐 1000년 만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가 왔죠. 그런데 이게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독일을 비롯해서 지금 유럽에 어마어마한 비가 와가지고 엄청난 물난리가 났었는데, 사실 이 지구는 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별로 관심을 안 갖는지 모르겠지만 지구는 탄생한 이후부터 수없이 계속해서 변화를 가졌습니다. 무려 100만 년이 넘는 동안 비가 어마어마하게 온 적도 있었고요. 또 뭐 빙하기가 있었고, 또 눈 어마어마하게 계속 내리고, 비가 엄청나게 내리고, 이런 변화가 계속 있었는데 이제는 이 기후 변화에 접어들었다. 그렇다 그러면 내가 살기 위해서 이 험난한 시기를 어떻게 버틸 것인가, 그러한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도 지금 이게 사진 제가 뭐 2장밖에 안 올렸지만 여러분들이 웬만한 거 다 알고 계셔서 제가 많이 올릴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했지만, 일단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빨리 깨닫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도 일단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중국입니다.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가까운 중국. 정말로 일본과 함께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주는 나라인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 중국 인민들이 정말 안타깝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에서 살고 이렇게 매번 홍수가 나고 물난리가 나고 그걸 또 참고 지내는지. 그리고 실제로 허난성 정저우시에서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었죠. 또 지하 차도 같은 게 물이 차갖고 차량이 수천 대가 물에 잠겨서 수많은 사람이 희생이 됐고, 지하철 역시 수많은 사람이 희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개선을 하지 않는데, 이 허난성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도 오래된 과거 그 락양이라고 하죠. 러양 같은 경우, 또 개봉 송나라 수도였던 그런 도시들이 굉장히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곡창지대입니다. 그래서 곡창지대인데 피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이제 영향을 준다. 이번에 엄청난 물난리가 난 허난성 같은 경우는 우리 남한의 1.6배입니다. 남한의 1.6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좀 훨씬 큰데, 인구도 거의 뭐 1억에 가깝게 거주하고 있고요. 중국의 고대 도시가 많습니다. 로양이라든지 카이펑 같은 경우. 그리고 이번에 그 정저우가 어마어마한 난리가 났는데, 이 정저우를 비롯한 이 허난성은 중국 전체 곡물의 약 10%를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여름 곡물은 무려 25% 정도를 생산을 하는데, 밀은 30%, 옥수수와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중국의 약 1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중국 인구가 먹을 식량의 10%에서 15%, 많게는 20% 이상을 생산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여기가 물난리 가서 다 잠겼습니다. 그리고 이 허난성에는 어, 애플 핸드폰 만드는 그 공장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도 좀 물이 굉장히 잠겼다고 하는데, 물론 뭐 애플 같은 경우는 뭐 핸드폰이고 스마트폰 기계이기 때문에 덜 하겠지만, 이 농작물이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해서 농작물이 계속해서 상승을 해서 에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나라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쌀값서부터 비롯해서 밀값, 그 다음에 식자재 여러 가지가 엄청나게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려서 내년에 2021년 식량난이 올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그러한 현상이 계속 펼쳐지고 이게 이제 앞으로 점점 심해진다. 그런데 점점 심해지는데, 이 허난성의 가축 현황을 보면 홍수를 이번에 100만 마리가 넘는 돼지와 가축이 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도 번지고 있고 곡물 부족 현상이 좀 심화되고, 중국은 전 세계 또 돼지의 50% 정도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즐겨 드시는 돼지고기 가격, 특히 삼겹살 가격, 이런 게 폭등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심해지는데, 그렇다고 하면 나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물론 뭐 내가 여유가 있고 돈이 많아 그러면 뭐 그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뭐 돈 주고 사 먹어도 되고, 비싸지면 비싸진 가격대로 여러분들이 또 드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반 우리 같은 서민들은
이게 굉장히 식탁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사려고 그러면 돈을 많이 지출을 하고 결국 내 돈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나간다는 것은 내가 벌어도 시원찮은데 나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돈을 못 벌고 오히려 손해를 보고 비용을 날린다는 얘기,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 뭐 이 인터넷 들어간다든지 유튜브 보면 이 곡물 가격 상승이라든지 에그플레이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에도 제가 다른 유튜브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논과 밭, 농지를 사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농지는 그 사는 게 농지 그 작물 같은 거 하려고 하면 허가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쉽게 따기는 힘들고 또 전에 LH 사건 그 LH 직원들 사건이 발생하면서 좀 더 까다로워졌는데 그건 그거고 어떻게든 여러분들께서 방법을 해서 뭐 직접 농사를 지으시던지 어떤 방법을 써서 농지를 앞으로 소유하는 게 좋습니다. 세상은 돌고 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농지가 왜 필요하냐면 농작물을 양육하고 기를 수 있는 농지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께서 만약에 농지, 논이나 밭이 너무 비싸다 그러면 임야 정도도 여러분들이 좀 구입하는 게 좋습니다. 임야가 높은 산을 구입하라는 게 아니라 약간 지대가 낮으면서 어쨌든 조금 개간을 하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자들은 논밭과 임야를 많이 샀는데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항상 신경 쓰시고요. 또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중장기적으로 식량난이 앞으로 계속해서 발생될 거기 때문에 이 식량이나 식품 관련 회사의 주식을 반도체나 전기차 관련주와 함께 일정 부분 여러분들이 항상 보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식량 관련된 주식을 여러분들에게 사셔라. 만약에 내가 농작물을 못 산다. 아니 농작물이래. 농지를 못 산다. 그게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논이나 밭을 사기가 어렵다. 그러면 주식을 사세요. 그래서 식량 관련된 또 외국의 유명한 미국 같은 데 보면 카길이라든지 유명한 회사들이 있죠. 그런 회사들 주식을 산다든지 해서 점점 더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농지나 밭 뭐 이런 걸 산다고 하면 앞으로 해수면이 점점 상승할 겁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같은 거, 베네치아 같은 경우, 또 몰디브 같은 경우 이런 데 지금 물에 막 잠겨가고 있는데 이런 데 같은 경우 또 중국 상하이 같은 경우도 앞으로 물에 잠길 가능성이 크고 우리나라도 저지대 남해안이나 서해안 일부 이런 쪽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점점 수면이 상승을 하면서 잠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지대나 아니면 해안가보다는 약간 좀 내륙 쪽으로 지대가 조금 좀 높은 지역을 여러분들이 구입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투기를 조장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그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이 있으시고 제 말에 공감을 하신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빨리 지금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은 그냥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빨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 앞으로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면 땅값은 훨씬 더 올라갈 것이고 여러분들이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현명하시다고 하면 제 말과 함께 공감하신다 그러면 미리미리 준비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료는 제가 좀 말씀을 좀 빨리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기름은 또 잘 안 보시는 경향이 많아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제 핵심은 기후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식량 위기가 올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관계된 건 준비를 하되 농작물이라든지 그런 걸 양육할 수 있는 기를 수 있는 토지를 구입하는 걸 첫 번째로 추천드리고 그게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식품이사에 관련된 주식을 구입하시길 권한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꾸준한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